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어느덧 2021년 코레일 NCS 대비 사고력 특강 3일차인데요.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수자원공사 기출문제 포함해서 논법 마무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연쇄출이 드디어 들어가는데 한 문항만 2020년 NCS 예시 문항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는데 자료는 매일 정오 이전에 네이버 카페 필쌤 유튜브 특강 게시판에 PDF 형태로 업로드가 되고요. 카페 링크는 아래 정보란에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논법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명제 1과 2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명제 1, A부서 사원은 녹차를 좋아하지 않는다. 명제 2,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A부서 사원이다. 자, 명제 1을 보시면 A부서의 사원은 녹차를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명제 2 보면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A부서의 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부서의 사원 두 개가 이어지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A부서 사원이고 A부서 사원은 녹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간단하게 정답은 2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굳이 분류를 이쪽으로 하지 않고 명제 문제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요. 전제를 주고 결론을 찾는 유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3단 논법이거든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딱 필요한 말들만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장은 팀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장을 저는 A라고 두고요. 팀장이 아니다 라는 거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 두 번째가 있고 40대를 저는 C라고 두고 팀장 아닌 사람이 있다를 마저 B로 두겠습니다. 3단 논법 문제를 풀 때의 특징은 자 여기 보시면은 B랑 B가 두 번 나왔죠. 이 가운데에 들어갈 거는 그러면 A와 C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A와 C의 관계에 있는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1번 안되고 5번 안되고 이제 2, 3, 4가 남는데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되거든요. 전제 1은 차장이랑 팀장 이게 겹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결론도 40대 중 팀장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참여되려면 이 차장과 이 40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찾아봐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하죠. 이 차장의 범위를 40대가 끌어안고 있으면 당연히 결론에서 이 40대가 팀장이 아닌 부분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네, 이렇게 40대가 차장을 품고 있는 모양이 되면 팀장이 아닌 부분과 당연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푸셨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논리 문제 몇 개를 다뤘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봅시다. 공해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는 모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모든 사실 이렇게 앞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전기자동차이다. 그 다음에 어떤 전기자동차는 충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B는 두 번 C였으니까 여기 A랑 C의 관계, 즉 공해물질과 충전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제일은 이렇게 됩니다. 공해물질이 적은 애들은 모두 전기차라고 하니까 포함관계. 결론은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 공해랑 충전이 쉽지 않다라는 거, 이 둘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치는 공간만 있어도 전기차가 이 공해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 공해물질이 적은 자동차 그리고 충전이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진술이 만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이고요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없이도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점수가 평균 미만인 직원을 우리가 A라고 두고요. 문제 해결 점수 평균 미만이다 B, 여기 A, 수리 점수가 평균 이상인 직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C로 둘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리 점수가 평균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미만으로 통일을 시켜주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에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전제 2에는 B와 C의 진술들이 와야 되겠고요. 사실은 지금 전제 1이 A는 B다고 결론이 A는 C다니까 여기 중간에 전제 2에는 B는 C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A에서 C로 가는 게 연결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 B는 C다를 이거 풀었으면은 문제 해결 점수가 평균 미만이면 수리 점수가 평균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 문제 해결 점수가 평균 미만이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따져주는 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미만이 대우로 바뀔 때는 이상으로 되는 거고요. 이하가 대우로 바뀔 때는 초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아무튼 계속해 보면은 수리 점수가 평균 이상이면 문제 해결 점수가 평균 이상이다. 네, 이런 식으로 대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요거 찾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이제 B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고 결론에서 마찬가지로 A는 C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려면 간단하죠. 어떻게 되면 되나요? 이 B가 C로 들어가 있으면 되죠. 네, 이렇게 B가 C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신 것처럼 문제 해결 점수는 평균 미만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수리 점수가 평균 이상인 직원이 없다, 즉 수리 점수가 평균 미만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보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우 취해주면 정답이 4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4번을 끝으로 논법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조건 연쇄 퀴즈, 참거짓, 그리고 여러가지 추리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양 45개 남았고요. 제 체감에는 앞에 여기 대우랑 논법보다 이쪽 영역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많지만 명제보다는 좀 생각할 게 덜 하거든요. 제 체감에는 명제는 이제 한번 머릿속에서 꼬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집중해서 잘 보고 정보 파악해서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 파트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앞부분보다는 지금부터 배우는 영역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꼼꼼히 풀어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15번 아래 조건에 따라 선정이 확실한 업체는 총 몇 개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몇 개인지만 구해주면 되고요. 정부기관 A는 내부 수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7개가 참가했고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는 선정을 하지 않아요. B 업체를 선정하면 G 업체 선정 안 하고요. 그 다음에 A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C가 선정이 된다고 하네요. C가 선정되면은 E는 선정이 안 되고요. D가 선정되면 F도 선정이 되고 E가 선정이 안 되면 B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7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하나 지어 나가 봅시다. A가 일단 안 된다고 하니까 탈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를 안 뽑으면 C를 뽑는다 그랬죠. C는 선정이 되고요. C가 선정이 되면 E는 안 됩니다. 탈락. D가 되면 F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D가 된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고려해주지 않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E가 안 되면 B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B가 되면 G가 안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네, 선정이 확실한 애들은 여기 2개, 선정이 확실히 안 된 애들은 여기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랑 F는 불확실한 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여기 선정이 확실한 애들이겠죠. 그래서 총 2개의 업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논법도 마저 끝냈고 조건 연쇄 퀴즈도 맛을 한번 봤습니다.
체감하기 어떤 게 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 배우는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더욱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 내일도 오전 중에 제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녁 9시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카페에 제가 자료 올려드리는 글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